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땅 속에서 뭔가 반짝이는 걸 발견했을 때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 집어들었던 경험.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은퇴 후 조용한 전원 생활을 꿈꾸던 한 노부부의 이야기입니다. 마당을 가꾸다 우연히 발견한 금빛방울 하나. 맑고 청한 소리에 기분이 좋아서 가족들과 함께 신나게 흔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부터였습니다. 산에서 무언가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올해로 65이다. 35년을 직장에 다니다가 작년에 은퇴를 했다. 퇴직하고 나서 아내랑 둘이 오래 꿈꿔오던 전원 생활을 시작하기로 했다. 도시를 벗어나 조용한 곳에서 텃밭도 가꾸고 산책도 하고 느긋하게 살고 싶었다. 자식들은 다 컸고 이제 우리 둘만의 시간이었다. 경기도 외곽의 작은 전원주택을 구했다. 마당이 넓고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인 조용한 곳이었다. 전 주인이 오래 비워둔 집이라 손볼 곳이 많았지만 그게 오히려 좋았다. 직접 고치고 가꾸는 재미가 있을 것 같았다. 마당 한쪽에는 나무 평상도 있었다. 거기 앉아서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산을 바라보는 게 내 하루의 낙이 됐다. 이사한 지 일주일쯤 됐을 때였다. 텃밭을 만들려고 마당 한쪽 땅을 파기 시작했다. 오래 방치된 땅이라 잡초 뿌리가 깊이 박혀 있었다. 괭이질을 하다 보니 어느새 오후가 됐다. 땀을 뻘뻘 흘리면서 계속 파는데 갑자기 쇳소리가 났다. 땅 속에 뭔가 있었다. 처음엔 그냥 돌인가 싶었다. 근데 괭이에 닿는 느낌이 달랐다. 손으로 흙을 헤치기 시작했다. 점점 뭔가 모양이 잡혔다. 그리고 그게 햇빛에 반짝이기 시작했다. 금빛이었다. 조심스럽게 꺼내보니 오래된 방울이었다. 엄지손가락만 한 크기였는데 표면이 금빛으로 빛났다. 긁을 털어내니 더 선명하게 빛났다. 오래된 물건인 게 분명한데 이상하게 상태가 너무 좋았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살짝 흔들어 봤다. 맑고 청아한 소리가 났다. 그 소리가 어찌나 맑던지 마당 전체에 울려 퍼지는 것 같았다.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인 곳이라 소리가 더 크게 울렸다. 나는 기분이 좋아졌다. 이사하고 나서 이런 걸 발견하다니 운이 좋다고 생각했다. 아내를 불렀다. 아내도 신기하다면서 한번 흔들어 봤다. 맑은 소리가 또 울려 퍼졌다. 우리는 거실 선반 위에 올려뒀다. 햇빛이 들어오니까 금빛으로 반짝반짝 빛났다. 예뻤다. 골동품으로서 가치가 있을 것 같았다. 그날 저녁 나는 평상에 앉아서 방울을 들고 딸랑딸랑 흔들었다. 산에서 내려오는 바람을 맞으면서 절에 있는 풍경 소리처럼 맑고 청아한 소리가 마음을 편안하게 해줬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기분 좋게 흔들었다. 그게 얼마나 무서운 짓인지 그때는 몰랐다. 이사한 지 보름쯤 됐을 때 친척들이 집들이를 하러 왔다. 조카들이랑 그 아이들까지 우르르 몰려왔다. 새 집 구경을 하면서 다들 좋다고 했다. 마당도 넓고 공기도 맑고 산도 가깝고. 근데 거실에 들어오자마자 선반 위에 방울에 눈이 쏠렸다. 조카 중 하나가 제일 먼저 집어들었다. 이게 뭐냐고. 어디서 났냐고. 마당에서 발견했다고 하니까 신기하다면서 흔들어 봤다. 맑은 소리가 울려 퍼졌다. 그러자 다른 조카도 흔들어 보겠다고 했다. 아이들도 달려들었다. 다들 한 번씩 흔들었다. 소리가 예쁘다면서 자꾸 흔들었다. 아이들은 특히 좋아했다. 딸랑딸랑 소리가 날 때마다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다. 한 아이는 방울을 들고 마당을 뛰어다니면서 흔들어댔다.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인 마당에 방울 소리가 계속 울려 퍼졌다. 나도 그냥 같이 웃었다. 그게 얼마나 무서운 짓인지 그때는 몰랐다. 친척들이 돌아간 그날 밤이었다.
나는 자다가 잠이 깼다. 시계를 보니 새벽 2시였다. 별다른 이유 없이 그냥 눈이 떠진 거였다. 피곤해서 일찍 잠든 탓인가 싶었다. 다시 눈을 감으려는데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 마당 쪽에서 인기척 같은 게 느껴지는 거였다. 소리가 들리는 건 아니었다. 그냥 느낌이었다. 누군가 있는 것 같은 느낌. 나는 잠깐 이불 속에서 가만히 있었다. 기척이 없었다. 그냥 내가 예민한 건가 싶었다. 근데 자꾸 신경이 쓰였다. 결국 일어나서 마당을 내다봤다. 아무도 없었다. 달빛이 비치는 조용한 마당이었다.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인 그냥 평범한 밤이었다. 근데 이상하게 산 쪽에서 공기가 달랐다. 뭔가 싸늘한 기운이 내려오는 것 같은 느낌. 초여름인데 갑자기 등골이 오싹해졌다. 나는 얼른 방으로 들어왔다. 그냥 기분 탓이라고 생각했다. 다음 날 밤이었다. 이번엔 아내가 잠에서 깼다. 옆에서 뒤척이는 소리에 나도 눈이 떠졌다. 아내가 나를 흔들면서 말했다. 꿈을 꿨는데 너무 이상하다고. 꿈속에서 마당에 사람들이 서 있었다고. 여러 명이었는데 다들 하얀 옷을 입고 있었다고. 집 안을 들여다보고 있었는데 표정이 없었다고.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서서 쳐다보기만 했다고. 그게 너무 무서워서 깼다고. 나는 아내를 달랬다. 낯선 곳에 이사 왔으니까 이상한 꿈 꿀 수도 있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아내는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영 찜찜한 표정이었다. 나도 사실 찜찜했다. 어젯밤에 마당에서 느꼈던 그 싸늘한 기운이 생각났으니까. 근데 그냥 넘기기로 했다. 별거 아닐 거라고. 사흘째 되는 날 밤이었다. 이번엔 내가 꿈을 꿨다. 꿈 속에서 나는 마당 평상에 앉아 있었다. 낮인데 이상하게 어두웠다. 하늘이 잔뜩 흐려 있었다. 산을 바라보고 있는데 산에서 뭔가 내려오기 시작했다. 형체들이었다. 하나, 둘, 셋. 점점 많아졌다. 하얀 옷을 입은 형체들이 줄지어 산에서 내려오고 있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소리도 없이 그 형체들이 집 주변을 빙 둘러쌌다. 나는 도망가려고 했는데 몸이 안 움직였다. 그 중 하나가 나를 똑바로 쳐다봤다. 눈이 없었다. 눈이 있어야 할 자리가 그냥 텅 비어 있었다. 근데 나를 보고 있다는 게 느껴졌다. 그리고 그 형체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아무 소리도 안 났다. 근데 입 모양으로 뭔가를 말하고 있었다. 왜 불렀어? 그 한마디였다. 나는 비명을 지르면서 잠에서 깼다. 새벽 3시였다. 온몸에 식은땀이 흥건했다. 아내도 내 비명에 깼다. 나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못하고 앉아 있었다. 꿈이었지만 너무 생생했다. 그 형체의 텅 빈 눈자리가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다. 왜 불렀어? 그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다. 나는 그때 처음으로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다. 그 다음 날 낮이었다. 나는 마당에 나가기가 싫어졌다. 평상에 앉아서 산을 바라보는 게 낙이었는데 갑자기 산 쪽을 보기가 싫어졌다. 뭔가 있는 것 같은 느낌. 낮인데도 산 쪽에서 싸늘한 기운이 내려오는 것 같았다. 강아지가 이상하게 굴기 시작한 것도 그 즈음이었다. 이사 올 때 데려온 강아지였는데 갑자기 마당 쪽을 향해 계속 짖어댔다. 아무것도 없는데 산 쪽을 향해 낑낑거리다가 갑자기 컹컹 짖다가 집 안으로 들어오려고 발버둥을 쳤다. 밖에 나가는 걸 무서워하기 시작했다. 아내도 이상하다고 했다. 강아지가 왜 저러냐고. 나는 아무 말도 못했다. 그러던 어느 날 조카한테서 전화가 왔다. 목소리가 좀 이상했다. 요즘 애들이 밤마다 운다는 거였다. 이유도 모르겠는데 새벽에 자꾸 깨서 운다고. 꿈을 꾸는 것 같다고. 뭔가 무서운 꿈을 꾸는 것 같은데 애들이 어려서 제대로 말을 못한다고. 언제부터 그러냐고 물었다.
집들이 다녀온 날부터라고 했다. 가슴이 철렁했다. 그날 아이들이 방울을 들고 마당을 뛰어다니면서 흔들어댔던 게 생각났다. 딸랑딸랑 소리가 사방산으로 울려 퍼지던 거. 그게 뭔가를 불러들인 거였다. 또 다른 조카한테서도 전화가 왔다. 본인도 요즘 이상한 꿈을 꾼다고. 하얀 옷 입은 사람들이 나온다고. 집들이 다녀온 날부터 그런다고. 나는 전화를 끊고 한참 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다. 방울을 처음 발견했을 때 내가 흔들었다. 아내도 흔들었다. 저녁에 평상에 앉아서 기분 좋게 딸랑딸랑 흔들었다. 그리고 집들이 날에 친척들이 다 같이 흔들었다. 아이들이 마당을 뛰어다니면서 흔들어댔다. 얼마나 많이 흔든 건지. 그때마다 뭔가가 산에서 내려온 거였다. 왜 불렀냐면서. 나는 그제야 이게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다. 아는 사람을 통해서 무당을 소개받았다. 망설이다가 연락을 했다. 방울 사진을 찍어서 보냈다. 잠깐 후에 전화가 왔다. 목소리 톤이 달랐다. 이거 어디서 났냐고 물었다. 사정을 설명했다. 마당을 정리하다가 땅속에서 발견했다고. 가족들이 여러 번 흔들었다고. 전화기 너머로 잠깐 침묵이 흘렀다. 그러더니 무당이 말했다. 지금 당장 만져도 안 되고 흔들어도 안 된다고. 그리고 직접 봐야 할 것 같다고. 집 주변이 산이냐고 물었다. 그렇다고 했다. 무당이 한숨을 쉬었다. 빨리 봐야겠다고 했다. 목소리가 너무 진지해서 나는 아무 말도 못하고 알겠다고만 했다. 다음 날 무당이 왔다. 집에 들어서자마자 무당이 멈췄다. 아무 말도 안 하고 집 안을 쭉 둘러봤다. 그러다 선반 위에 방울을 발견하더니 표정이 굳었다. 한참을 바라봤다. 가까이 다가가서 들여다봤다. 만지지는 않았다. 그냥 눈으로만 봤다. 그러더니 밖으로 나가자고 했다. 집 주변을 한번 둘러봐야겠다고. 같이 마당으로 나갔다. 무당이 천천히 마당을 걸으면서 사방을 살펴봤다. 산 쪽을 바라보더니 표정이 더 굳어졌다. 나한테 물었다. 요즘 밤에 이상한 느낌이 드냐고. 그렇다고 했다. 꿈 얘기도 했다. 형체들이 산에서 내려오는 꿈. 눈이 없는 형체가 왜 불렀냐고 하던 거. 무당이 고개를 끄덕이더니 말했다. 이미 많이 모여 있다고. 등골이 서늘해졌다. 집 안으로 들어와서 무당이 방울 앞에 섰다. 그리고 말했다. 이건 만신이 쓰던 물건이라고. 무속에서는 이걸 묘령이라고 한다고. 방울 소리로 귀신을 불러들이는 도구라고. 만신이 굿을 할 때 이걸 흔들어서 저승의 문을 열고 귀신을 불러들였다고. 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무당이 계속 말했다. 이 방울을 쓰던 만신이 억울하게 죽었다고. 정확히 어떻게 죽었는지는 모르겠지만 한이 많이 쌓인 채로 죽었다고. 죽으면서 자기 도구들을 땅에 묻었는데 그 한이 방울에 배어 있다고. 그래서 보통 방울보다 훨씬 강하게 귀신을 끌어당기는 거라고. 억울하게 죽은 만신의 한이 담긴 방울이니까 흔들 때마다 그 한의 기운이 퍼지면서 귀신들을 불러들이는 거라고. 나는 목소리가 안 나왔다. 가족들이 신나서 방울을 흔들던 장면이 떠올랐다. 아이들이 마당을 뛰어다니면서 딸랑딸랑 흔들던 거. 내가 평상에 앉아서 풍경 소리처럼 기분 좋게 흔들던 거. 그때마다 귀신들이 산에서 내려온 거였다. 왜 불렀냐면서. 무당한테 물었다. 지금 얼마나 모여 있냐고. 무당이 말했다. 많다고. 사방이 산이라 더 많다고. 산에는 원래 귀신이 많은데 방울 소리에 다 모여든 거라고. 그날 저녁 의식을 시작했다. 무당이 음식을 차리라고 했다. 간단하게 과일이랑 떡이랑 올렸다. 무당이 방울 앞에 음식을 차려놓고 의식을 시작했다. 처음엔 조용했다. 무당이 낮게 중얼거리는 소리만 들렸다.
나는 아내 손을 꼭 잡고 옆에 서서 숨도 제대로 못 쉬고 지켜봤다. 한 10분쯤 지났을까? 무당의 목소리 톤이 갑자기 낮아지더니 멈췄다. 그리고 다시 입을 열었는데 목소리가 달랐다. 무당 목소리가 아니었다. 더 낮고 더 차갑고 더 공허한 목소리였다. 꿈속에서 들었던 그 목소리였다. 왜 불렀어? 나는 그 순간 아내 손을 더 꽉 잡았다. 아내가 내 팔을 꽉 붙잡았다. 무당이 그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다. 불러놓고 왜 이제야 나왔냐고. 얼마나 많이 불렀는지 아냐고. 무당이 본래 목소리로 돌아와서 달랬다. 몰랐다고. 이분들이 실수를 한 거라고. 이제 보내드릴 테니까 돌아가 달라고. 한참 동안 의식이 이어졌다. 나는 숨도 크게 못 쉬고 서 있었다. 그러다 무당이 갑자기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다. 나는 그게 제일 무서웠다. 무당이 우는 걸 보니까 괜히 더 실감이 났다. 무당이 눈물을 닦으면서 의식을 이어갔다. 1시간 가까이 걸렸다. 그리고 의식이 끝났다. 무당이 방울을 조심스럽게 천에 싸면서 말했다. 이건 자기가 가져가겠다고. 제대로 소각해서 처리하겠다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거라고. 그리고 신신당부를 했다. 이 방울을 쓰던 만신이 억울하게 죽은 거라 한이 깊다고. 그 한이 방울에 배어있는 한 이 방울은 계속 귀신을 끌어당길 거라고. 그래서 땅에 다시 묻는 것도 안 되고 그냥 버리는 것도 안 된다고. 제대로 의식을 해서 소각해야 한다고. 그리고 앞으로 땅에서 뭔가 나와도 함부로 건드리지 말라고. 특히 소리가 나는 것들은 절대 집 안에 들이지 말라고. 땅 속에 묻힌 데는 다 이유가 있다고. 무당이 방울을 들고 나가는 걸 보면서 나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못했다.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새벽에 깨지 않고 푹 잤다. 꿈도 꾸지 않았다. 아침에 일어나니 이상하게 몸이 가벼웠다. 마당에 나가서 산을 바라봤다. 그냥 평범한 산이었다. 싸늘한 기운도 없었다. 강아지도 마당을 뛰어다니기 시작했다. 조카한테 전화가 왔다. 어젯밤에 애들이 안 울었다고. 이상하게 너무 잘 잤다고. 본인도 꿈을 안 꿨다고. 그제야 다 끝났다는 게 실감이 났다. 나중에 무당한테 물어봤다. 그 만신이 왜 억울하게 죽었는지 알 수 있냐고. 무당이 말했다. 정확히는 모르겠다고. 근데 의식할 때 느낀 건데 오래전에 이 지역에서 활동하던 만신인 것 같다고. 주변 사람들한테 오해를 받아서 억울하게 생을 마감한 것 같다고. 그 한이 너무 깊어서 죽으면서 자기 도구들을 땅에 묻었는데 그 도구들의 한이 그대로 남아있던 거라고. 그 말을 듣고 나니까 마음이 좀 이해가 됐다. 억울하게 죽은 만신, 아무도 찾지 않는 땅 속에 오랫동안 묻혀있던 방울. 갑자기 판해져서 사람들이 마구 흔들어댔으니까 얼마나 황당했을까. 왜 불렀어? 그 말이 다시 생각났다. 불러놓고 왜 이제야 나왔냐는 그 말이. 지금도 마당을 정리할 때 그 자리 근처에 가면 발길이 멈춰진다. 아무것도 없다. 그냥 평범한 흙바닥이다. 텃밭을 가꾸고 꽃을 심고 평상에 앉아서 커피를 마신다. 전원 생활은 여전히 좋다. 근데 가끔 바람이 불어서 마당의 풍경이 딸랑거리면 나는 그냥 조용히 들어온다. 여러분도 이사하고 나서 땅을 정리할 때 뭔가 나왔다고 무조건 좋아하지 마라. 금빛으로 빛난다고, 소리가 예쁘다고 함부로 건드리지 마라. 그리고 절대로 여러 사람이 함께 흔들지 마라. 그 소리가 무엇을 부르는지 아무도 모르니까.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무섭거나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겠습니다.